여러분, 암호화폐, 가상화폐 투자, 코인 투자자 60만 명이 자칫 잘못하면 빈 털터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원에다가 암호화폐 거래소,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하려고 그러면 필수 조건이 금융기관의 실명계좌를 받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화폐를 거래를 할 때 금융기관에서 받은 실명계좌로 거래를 쭉쭉 터야 돼요. 근데 이 실명계좌를 못 받으면 앞으로는요, 거래가 아예 안 됩니다. 거래가.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무더기 폐업한다는 이야기 계속 나왔었잖아요.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굉장히 많은 곳이 폐업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그나마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쉽게 말하면 200개가 넘는 가상화폐 중에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명계좌를 받은 4개 뭐 4대 거래소라고 이야기하는 데만 살아남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측은 하고 있어요. 업비트나 빗썸이나 코인은이나 코빗, 이렇게 4개예요. 여기 거래하는 사람이 한 650만 명 정도 됩니다. 650만 명. 와, 엄청나죠? 여기 거래하는 사람이 650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4대 거래소 외에, 이 4대 거래소 외에 실명 계좌가 없는 거래소 이용자들, 여기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실명 계좌 없는 거래소 이용자가 전체적으로 보면 60만 명가량 된다, 이렇게 지금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확한 통계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코인빗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 100만 명 정도 된다. 그 다음에 고팍스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도 한 80만 명 된다. 그리고 나머지 중소형 거래소 이용자가 한 50만 명 된다. 그러면 100만 명, 80만 명, 50만 명이잖아. 이거를 4대 거래소에 그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면, 중복 계좌를 제외하면요, 이게 60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60만 명 정도. 중복 계좌를 제외하면. 그러면 이 60만 명이 사실은 실명 계좌를 받지를 못하게 될 경우에 금융정보원에 이게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에 그 거래소가, 그럼 문 닫아야 되거든요. 문을 닫으면 여기서 지금 거래하고 있는 60만 명은 어떻게 돼요? 이게 빈털터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빈털터리가.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폐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보라비트라는 데가 또 폐업을 했어요. 그러면 보라비트에서 거래하고 있는 가상화폐,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거래소가 폐쇄돼서 사라지니까 내 돈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빈털터리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60만 명 가량이 되는 사람들이 지금 거래하고 있는 비중은 3천억에서 한 4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전체 거래액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전체 거래액은 한 9조 정도 되니까. 많지는 않지만 3천억, 4천억이라는 게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이 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은 주로 2030이 많습니다. 게임하듯이 투자하는 친구들도 많으니까요. 이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지금 난리 난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간다면. 저는 이게 참 무책임한 정부의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가상화폐, 저는 가상화폐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상화폐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하면
발행시장이나 혹은 유통시장이나 혹은 운용시장이나 이런 것을 제도화시켜서 정착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이거는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정부는 가상화폐는 돈이 아니라는 이유로, 화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했잖아요. 방치하니까 지금 코인 거래수가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여기에 들어가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코인 거래를 하고 나는 벼락거지를 면하겠다 싶어서 많은 사람이 투자를 했어요. 이렇게 국민이 투자해서 쉽게 말하면 박살이 나고 있는데도 정부는 그동안 뒷짐만 지고 있었거든요. 사실 보세요. 이게 4대 거래소의 매출입니다. 두나무의 매출은 어떻게 됩니까? 1760억이에요. 빗썸의 매출은 2185억이고요. 그리고 코인은의 매출은 331억 원, 코빗의 매출은 28억 원. 이게 적은 숫자들이 아니잖아요. 전체를 다 합치면요. 시장의 폭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4대 거래소의 합계 매출 전망을 보면요. 2020년에는 이게 4,304억 원이었지만 2020년에는 그러나 2021년에는요. 3조 6천억까지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3조 6천억.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됐어요? 시장이 거의 엄청나게 성장을 했잖아요. 이렇게 성장할 동안 여기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을 거란 말입니다. 그랬다면 정부가 이게 발행하는 시장이나 이게 운영하는 시장이나 혹은 유통하는 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제도화시켜서 국민의 피해가 덜 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거래소 등록해라. 9월 24일까지 등록 안 하면 어떻게 된다? 폐쇄할 수밖에 없다. 거래를 정지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고 한다는 자체가 솔직히 저는 무책임한 행동이라 생각해요. 무책임한 행동. 이게 결국은요. 암호화폐 시장이나 가상화폐 시장 이 시장에도 크나큰 왜곡을 불러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늘 저는 말씀을 드려요. 가상화폐 시장, 암호화폐 시장 참 쉽지 않은 시장이다. 변동률이 워낙 크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시장이다. 이렇게 계속 저는 말씀을 드리고 내재 가치 중심으로 투자를 해라. 이게 화폐니까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늘 주구장창 이야기해 왔습니다. 시장에 대한 어떤 저의 생각은 이렇지만 정부가 대하는 시장에 대한 생각은 제도권화 시켜줘야 되는 거죠. 제도권화. 화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을 제도권화 시켜주지 않는다는 건 어쩌면 책임 방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도박할 때 우리는 어쩌죠, 여러분? 경찰이 단속하잖아요. 경찰이 단속합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단속해요. 그런데 카지노는 실제로 또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시장 아니겠어요? 이게 시장. 도박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서 법률로서 아주 강제하잖아요. 그렇지만 카지노는 지금 파라다이스니 뭐니 호텔마다 다 있잖아요.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저는 코인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폐가 이렇게 인정을 하든 화폐를 인정 안 하든 분명히 시장에서는 이렇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거래도 일어나고 그러면 발행시장은 어떻게 되고 유통시장은 어떻게 되고 운용시장은 어떻게 되고 이것을 확실하게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만들어야 됐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그런 게 안 일어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